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그리운 여름날입니다.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엊그제가 초복이었는데요. 초복이 지나면서 말매미 울음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죠.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요. 뉴욕 일원에 말매미 우는 소리가 밤에는 제법 시끄러울 정도로 들리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계절이 푹 익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조금 있으면 중복, 말복 푹푹 칠 텐데요. 와, 이 더위를 도대체 어떻게 지내나.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이런 생각도 걱정도 앞서지만 익었다는 말은 조금씩 가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얼마 지나면 또 언제나 쉽게 가을이 옆에 와 있겠죠. 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에 없는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이 가기 전에 바다 구경도 좀 하시고요. 모처럼 시간도 내셔서 가족끼리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골의 아카시아 향 참 그려집니다. 미국에서 저는요 아카시아 향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 미국에는요 또 다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린덴추리, 보리수 같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살펴보면요 향기가 나는 꽃들은요 거의 작은 꽃들입니다. 라일락이 그렇고 린덴추리가 그렇고요. 나무는 큰데 꽃은 아주 작잖아요. 작은 꽃이 향기를 품는다. 아이러니기도 하면서요 그 사실이 삶에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작은 자가 향기를 품는다 라는 말과도 같잖아요. 영화가 재밌으려면요 주인공보다 조연 혹은 엑스트라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튀지 않으면서 주연과 출연진들을 잘 받들어줘야 하거든요. 향기가 나는 꽃은 대부분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조촐한 꽃들입니다. 조촐하다는 것. 화려한 장미나 우뚝 선 해바라기와는 달리 수줍은 듯 보일 듯 말 듯 나뭇잎에 가려진 그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꽃. 그렇게 은은한 향기로 말을 걸 수 있는 세상이라면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편의 시로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해설과 더불어서 소개되는 시들이 한국 현대시의 저변화도 저변화지만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은요, 이 삶을 나누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죠. 법이기도 하고 예의이기도 한데요. 마스크를 쓰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상대방의 인상이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표정 관리 안 해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편하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험하고 당황스러운 시대를 문학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소설로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로 시대를 읽은 시인이 있네요. 서한나 시인인데요. 그녀의 마스크라는 시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시를 먼저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크, 서한나. 얼굴은 실행하는 것이다. 나의 세상은
눈동자만 남았지. 턱을 지우고 코와 입술과 뺨을 지우면 마스크. 내가 확장돼. 마스크를 쓰면 세상의 상처가 다 보여. 마스크는 나의 의지. 모두 아픈데 모두 웃었어. 의사가 말했지. 실패가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라고. 실패한 웃음을 마스크 속에 숨겨둘게. 외부를 번역하면 바이러스 맛이 나. 마스크 속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 미소가 부딪혀. 당신이 버린 얼굴이 부딪혀. 마스크는 나에게 집중하는 표정의 기술. 나는 표정이 많아. 나는 출구가 많아. 마스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 놀라우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마스크라는 제목 하나로 어떻게 이런 시어들을 잡아내다니요? 인간의 얼굴, 그 중에서도 표정은요, 존재의 표상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마스크를 쓸 때 인간은 슬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을, 살면서 얼굴을 거부하고 싶었던 순간, 표정을 지우고 싶었던 순간들을 유의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시를 조금씩 나눠서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실행하는 것이다. 나의 세상은 눈동자만 남았지. 턱을 지우고 코와 입술과 뺨을 지우면 마스크. 내가 확장돼. 마스크를 쓰면 세상에 상처가 다 보여. 첫 행이 정말 임팩트 있는 시입니다.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는 건데요. 표정을 지우는 것인데요. 얼굴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말은 마스크를 썼지만 그 뒤에 가려진 얼굴을, 표정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얼굴, 존재에 대한 인정이 그 용기가 얼굴은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힘있는 문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무슨 용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정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묵인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얼굴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은, 그 고백은 용기입니다. 이목구비를 지우는 것. 또 다른 면에서 정의가 퇴색되고 뻔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그 부조리를 거부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확장돼. 이 시기 역시요, 주누님이 대단하잖아요. 마스크를 씀으로써 그 열린 시각이라고 할까요? 여러 면이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마스크를 쓰면 세상의 상처가 다 보여.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언가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다. 추슬러야 할 무엇이, 지켜야 할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턱, 코와 입술, 뺨을 지우고 나니까 내가 확장된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스크를 쓰니까요, 세상의 상처가 모두 보인다고 역설합니다.
이목구비를 하나씩 지워나가니까요. 결국은 나의 세상에는 눈동자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공감하기 위해서 조금씩 부분 제 나름대로 나누는 건요. 원래 나눠진 그런 연들이 아니고요. 제 해석에 편하게 몇 연을 나눴습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마스크는 나의 의지. 모두 아픈데 모두 웃었어. 의사가 말했지. 실패가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라고. 그러니까 시인은 마스크를 나의 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정과 얼굴이 마스크에 가려졌는데도 오히려 내가 확장되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통쾌한 역설이 또 있을까요? 모두 아픈데 모두 웃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아픈데 모두 웃었다. 전부 다 아픈데 전부 다 웃었다. 모순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라고 말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은 또 뭘까요? 아픈데 어떻게 웃는 건지. 이 표현 하나로 마스크 그 안에 숨겨진 표정 속에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슬픔이 깊게 느껴집니다. 시인이 실패한 웃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기사 실패가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긴 하죠. 그 어떤 상처나 아픔도 살아가면서 실패처럼 큰 치료법이 있으려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 마스크는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용하게 된 도구이기도 합니다. 방어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시인은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언제까지 쓰고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표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 어떤 표정도 보여줄 수 없으니, 당신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 나는 출구가 많은데 지금은 그 모든 출구가 막혀버렸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또 타인에게 내 자신을 실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극의 극치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픈데 웃으며 살아야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비애스런 웃음이면서 시리의 웃음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꼭 마스크는 아니더라도 속에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실패한 웃음을 마스크 속에 숨겨둘게. 외부를 번역하면 바이러스 맛이 나. 마스크 속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 미소가 부딪혀. 당신이 버린 얼굴이 부딪혀. 여기서 앞권은요, 외부를 번역하면 바이러스 맛이 나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 그 얘기는요, 외부에 몹쓸 바이러스, 몸을 망가뜨리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망가뜨릴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스크는요,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방어의 몸짓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속에 내가 되고 싶, 내가 있어 라는 문장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죠. 마스크를 쓰면 인상과 얼굴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표정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다운 모습, 본래의 내가 마스크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스크는요, 요즘 우리가 쓰는 기능 면에서의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가면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모두 마스크 하나씩을 쓰며 살아온 것입니다. 실패한 웃음과 내가 지운 얼굴들, 감춰버린 얼굴들이 그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기입니다. 마스크는 나에게 집중하는 표정의 기술. 나는 표정이 많아. 나는 출구가 많아. 마스크를 나에게 집중하는 표정의 기술이라고 했나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이겠죠. 나의 감정은 이렇게 살아있고 불뚝불뚝 일어나고 소리치고 싶을 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나에게 집중해야 해. 표정 관리를 해야 해. 난 사람이거든. 나 살아야 되거든. 그러나 나 죽지 않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횡행한 바깥 세상을 향한 절규죠.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과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을 걸러주는 것이 마스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 실패한 웃음이든요, 또 만든 표정이든요. 가면이 없으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참 슬픈 말입니다. 이 시는 시적 의미의 그 이중구조가 유독 느껴지는 시기도 합니다. 본이던 타이던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쓰는 마스크든요. 자기만의 보호막, 가면이든 거짓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살피고 세상을 건너갑니다. 진짜 나의 얼굴과 표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마스크 뒤에 숨겨놓은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이 시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서한나 시인은요, 1965년 제주에서 출생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990년 문학과 비평에서 시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푸른 수첩을 찢다, 플로 속의 그녀들, 립스틱 발달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핫한 마스크에 관한 시 한 편을 나눠봤는데요. 느낌도 있고 표정도 있지만요. 그 어떤 표정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 슬픔이고 혼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이러스겠습니까? 세상의 불의, 공의롭지 못함, 부조리,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죠. 서로의 얼굴을 보여주고 소통, 교감하는 것이 자신을 실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삼가고 부득이 지워버려야 하는 세상이라니 비극의 극치인 시대입니다. 저의 해설과 더불어서 함께 공감한 뒤에 시를 들으면 좀 의미가 좀 더 느껴질 것 같아서요. 시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서안나. 얼굴은 실행하는 것이다. 나의 세상은 눈동자만 남았지. 턱을 지우고 코와 입술과 뺨을 지우면 마스크. 내가 확장돼. 마스크를 쓰면 세상에 상처가 다 보여. 마스크는 나의 의지. 모두 아픈데 모두 웃었어. 의사가 말했지. 실패가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라고. 실패한 웃음을 마스크 속에 숨겨둘게. 외부를 번역하면 바이러스 맛이 나. 마스크 속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 미소가 부딪혀. 당신이 버린 얼굴이 부딪혀. 마스크는 나에게 집중하는 표정의 기술. 나는 표정이 많아. 나는 출구가 많아.